이번 강의는 공법 체계도 26번째 강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7번째 강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8번째까지 있으니까 다음 강까지 진행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임시수용설의 설치 의무는 자, 한마디로 철거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게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철거를 할 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자, 이사갈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나 전세금 융자훼손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이런 조치가 의무란 얘기고 재건축 사업은 의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의무조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나 융자훼손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 이때 임시 거주지를 건설해주기 위해서 사업 주체는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사업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이런 개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개인 토지까지도 사용에 대한 그런 허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이 노란색의 정당한 사유,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준 경우, 그 다음에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런 정당한 사유 세 가지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도 면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임시 거주지 사용 신청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노란색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노란색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국가는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런 기역, 니은, 디귿은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없다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들 살펴보시고, 자, 다음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정리를 할 때 이 수용이라는 절차로 강제로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자,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현금으로 주고 토지를 또는 건물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이 매도 청구,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이런 규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수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은 항상 재개발 사업에 있는 현금 청산 절차입니다.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을 위해서 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그 반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공취법에 따라서 취득한다는 것은 강제로 수용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지급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수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생각을 하실 때 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을 빼고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났을 때만 수용하고 평상시에는 뺍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 때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자들이 있으면 반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 공취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수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공취법에 따른 취득은 수용인데 수용을 할 때는 이 금액을 지급할 때 감정가격은 주변의 매매 가격의 80에서 85%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많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주변의 매매 금액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감정가액으로 강제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자들이 있으면 공취법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강제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시기가 있는데 언제 수용을 하는 거냐면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왔을 때 이 공취법을 준용을 하면서 수용을 하는데 공취법에는 사업 인정이라는 고시를 받아야지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 공직법상 사업인정이라는 요 심사를 요 사업 그 시행 인가,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라는 절차를 받으면 공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 규정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조항인데요. 일단 공직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반대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을 언제부터 할 거냐, 그 시기가 있는데, 이 공직법을 준용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요 사업 인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공익사업 인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지 수용 권한이 생기고 수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하는 사람 중에 재개발 사업하는 사람은 수용할 때 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절차가 정비법에서 나오면 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요 절차로서 이 공직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게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게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와야지 공직법상 사업인정이라는 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반대자들이 있으면 이런 공시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났을 때만 수용하시고 평상시에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할 때는 공시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하는데 공시법에서는 이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업인정이라는 심사를 따로 받고 고시가 나와야지 수용을 개시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용을 할 때 이걸 따로 받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직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는 금액이 수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이때는 시가라는 금액을 편성해서 주변 매매 가격의 한 90에서 95% 정도라는 그런 시가로 매도 청구가 들어가는데 자, 매도 청구 그러면 무조건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반대하는 사람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자,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자, 동의를 다시 한번 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조합 설립의 마지막 기회다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회답을 촉구받은 그 반대자들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을 때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석을 해서 자, 일단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을 때는 그 2개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기간을 잡아서 그 반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실 때, 자,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입니다. 자, 감정가보다 조금 높은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건데,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정도 기간을 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회답을 촉구합니다. 그럼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한 사람이 2개월이 지나도 회답이 없는 경우,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기간을 더 잡아가지고 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매도 청구는 시가라는 금액으로 매도 청구합니다. 매도 청구에 이제 불응을 하면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때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런 매도 청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30일 안에 회답 촉구, 자,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된다.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간을 2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기간을 잡아가지고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죠. 그래서 그 매도 청구 그 금액으로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반대한 사람이 조합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강제력을 발휘해서 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사업 절차 중에서 언제 수용 절차와 매도 청구라는 게 진행됩니까?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넘어와서 사업 시행 인가 후 수용 절차를 진행하라든지 매도 청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우리가 금방 배운 수용과 매도 청구가 있고 한 번 더 있습니다. 현금 청산 2라고 해서
이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은 수용 절차,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걸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금 청산에 들어가는 요거 1번 현금 청산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 후 수용과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여기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현금 청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현금 청산 두 번 있네요. 그렇죠? 네,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 현금 청산, 분양 신청 안 하고 분양을 포기한 사람도 재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이 그림을 보면서 절차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현금 청산 두 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절차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뭐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원래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배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건축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이게 정비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또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정비법 내에서 국토부령으로 별도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징들. 자, 지상권의 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나오면요. 우리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서 요거죠. 그럼 현금 청산하고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그 주택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세입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자, 이때 세입자 문제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므로 지상권자나 또는 무슨 뭐 임차권자, 지상권, 임차권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임대차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체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주임법 4조 상임법 9조 같은 데 보면 주임법상 최단기간 2년 같은 거 있죠. 상임법에도 최단기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최단기간 규정 적용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각종 요 계약의 기간 같은 규정은 남아있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최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주임법상 상임법상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이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자는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먼저 행사해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 조합은 이 건물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한테 구상할 수 있는 규정들. 자, 임차인들이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나오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임법상 상임법상 강행 규정인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가 이 금액이 없다고 하니까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먼저 행사하고 나중에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틀린 것은 자, 먼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외에다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시로 거주하거나 자, 주택자금의 융자훼손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시 거주나 융자훼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국가는 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사용 신청 같은 걸 받은 겁니다. 자, 이때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자, 주거환경 개발사업은 저소득층 사는 지역이니까 건축 허가나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정비사업 시행한다는 건 관리처분기에 인가가 나와서 철거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게 관리처분기에 인가 후 철거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3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3번 같은 경우 틀렸으니까 앞에 지문에서는 둘 다 맞는 지문이고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각종 허가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한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왔던 지문이네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이런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가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 왜? 해당 목적물이 철거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된다. 자, 이 규정은 잘못됐습니다. 자, 이거는 법에 따라서 금전 반환 청구권을 원래 토지 등 소유자한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행사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부담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내줘야 될 돈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법에 따라서 먼저 행사할 수 있다. 나중에 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법에 따라서 이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한테 먼저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 조합이 뭐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인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뭐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증여 의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도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등 소유자 대신 먼저 보증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증여 의무를 별도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또는 뭐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뭐 민법 280조의 계약 기간, 주임법 4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정답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같은 것들에 임차권 같은 것들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철거가 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 문은 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체계도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 주소 알려주시고 공법 기타 자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공법 체계도를 종이로 인쇄된 걸 보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 제가 각종 문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같이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이 체계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세부적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체계도를 잘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8강인데 자, 다음 강의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